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알아볼 내용은 뭐냐면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조금 맞추고 서로 같은 목적 의식, 같은 이제 기준 이런 것들을 두고 시장에서 싸워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주식을 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그죠?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죠?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매매를 하고 있고요. 왜 하고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마다 차를 사고 싶은 사람, 집을 바꾸고 싶은 사람, 생활비를 벌고 싶은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라는 질문에는 돈이라는 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저도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저는 주식시장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집중해서 봤던 쪽은 뭐냐면, 이게 무슨 내용이건 간에 상관없다, 상승할 만한 종목만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상승하는 거, 주가가 올라갈 만한 종목만 찾는 거,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거를 찾는데 내 평생을 바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용들 이런 것들도 체크를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하나 확실한 거를 느꼈던 거는, 주식시장이 그냥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만 움직이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시장에 맡겨두면 그 시장에서는 당연히 자금이 많은 사람, 자금이 적은 사람, 여러 형태가 있겠죠. 그죠? 어떤 한 종목을 더 좋게 보는 사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는 종목, 적은 사람들이 좋게 보는 종목,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특별한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가가 특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특정한 패턴을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과연 불특정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건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패턴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패턴을 찾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시장 속에 숨어있는 이 세력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매일같이 시장을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세력이 누군지는. 그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세력인지, 얼마나 큰 세력인지, 이런 거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세력이 있다, 어딘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 물증으로는 모르겠지만 심증으로는 어딘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 세력들이 왜 주가를 컨트롤 하는지, 왜 드라이브를 거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죠? 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세력들의 목적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목적은 돈이에요. 돈.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그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는 겁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한다. 조금만 더 쉽게 생각을 해보죠. 코스닥 기업 중에서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1000억짜리 종목이. 근데 그 1000억짜리 종목에 내가 만약에 물량을 800억을 갖고 있다라고 쳐보세요. 80%의 물량을 만약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충분히 가능하죠. 뭐 대주주를 포함해서 모두 다 해가지고 물량을 싹싹싹 다 긁어 모으니까 1000억짜리 회사인데 내가 800억을 들고 있어. 그 다음 나머지 200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옆집 철수, 앞집 영희,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200억이 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 800억을 갖고, 그죠? 내가 팔지만 않으면 주가가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죠? 주가가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그 주식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불공정 거래법에 의해서 그거를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통정, 정확한 약속의 시간, 정확한 약속의 때, 정확한 물량,
이것을 주고받는 행위, 이런 것들은 불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그걸 잡기가 어려워요. 그죠? 통장을 분산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금감원에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못 잡습니다. 그죠? 대포 통장 쓰고 이러면.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거에 대한 제가 그런 사무실에 있지 않아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그걸 배웠고, 그죠? 그걸 제3자에게 배웠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경험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세력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힌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호가예요. 호가창은 뭐냐면, 이 호가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호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에 사겠다라는 겁니다. 그 가격에 사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호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1390원에 38,000개 살려고 매수가 대기하고 있는 거고, 그죠? 1360원에 32,000개가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밑으로 때리면 이 가격들을 체결하면서 떨어지는 거고요. 윗가격을 주고 사면은, 그죠? 이 1,400원, 1,450원, 1,410원 요 자리를 사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 주식을 배울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밑에 호가에 더 많은 물량이 있으면 더 단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밑에서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주가가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주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매수 호가가 더 많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단단한 호가라는 뭐냐면 이렇게 몇만 주 단위로 쌓여 있어요. 몇만 주 단위로 쌓여 있거나 몇천 주 단위로 빽빽하게 쌓여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제 단단한 호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단단한 호가, 우리가 보이는 가격에만 여기에 있는 거지, 이 밑에 1340원부터 1000원대까지 그 물량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밑에 1300원에 100만 주가 깔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1300원에. 그리고 이 위에, 위 이상의 호가에 뭐 예를 들어 200만 주, 300만 주가 깔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위로 열 호가, 아래로 열 호가, 요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요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는 외우세요.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도 호가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저기에 호가가 더 많이 걸려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힘의 세기를 파악하려고 그러면 지금 당장 거래가 얼마에서 얼마나 강한 세기로 체결이 되고 있느냐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저 그냥 호가만 보고 이거는 올라가겠다, 떨어지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차트를 보고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장사를 싸움을 하러 들어가면, 그죠?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최종 결정은 호가를 보고 결정을 해요. 호가를 보고, 호가가 이게 단단한 호가인지, 여기가 지금 세력들이 싸우는 호가인지, 여기서 베이스 캠프를 친 호가인지를 파악하는 거는 결정하는 거는 마지막 호가를 보고 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매수 호가보다 매도의 호가가 더 많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호가 단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중간에 촘촘하게 깔려 있어야지 좋은 거지. 차트는 기가 막히게 이쁜데 만약에 호가가 막 중간중간에 빈 호가가 있고 이러면 그거는 약한 세력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호가가 얇으면. 그래서 일단 초보분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호가가 두꺼운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솔직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좀 추상적인 이야기긴 한데, 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의도. 어떻게 컨트롤 하려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체스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체스, 장기, 혹은 뭐예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래 뭐 체스 장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체스하고 장기를 두는데 이렇게 합시다. 다들 아는 거 체스 잘 알고 고수도 생각해봐요. 고수도. 자 내가 딱 고수도 패를 받았는데 삼광이 내 손에 들어와 있네. 삼광이 내 손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지금 광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예를 들어 광을 하나도 못 먹었어. 근데 상대가 지금 뭐예요? 고돌이 딱 먹기 하나 직전이에요. 그리고 패가 하나가 딱 고돌이가 땅바닥에 깔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나 그 패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이 판을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해서든 빨리 그 판을 끝내야 돼요. 걔가 상대편이 고돌이를 먹어버리면, 예? 그때부터 제가 피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상대방의 의도, 상대방이 어떤 거를 먼저 먹으러 들어가느냐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플레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고스톱도 그렇고 체스도 그렇고 체스를 예를 들면 장기를 예를 들면 상대방이 장기를 많이 두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대방이 한 10수 정도만 두면 얘가 어느 정도 레벨의 애구나. 얘는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전략을 짜고 있구나라는 게 잘하는 사람들은 딱 알아요. 그죠? 하수인지 중수인지 고수인지 딱 느낌이 옵니다. 한 10수 정도 더 보면.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상대방이 두는 패를 두고 우리가 그 패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패를 두든 간에 상대가 고수든 하수든 간에 어떤 패를 두든 간에 목적은 똑같아요. 그죠? 목적은 똑같습니다. 뭐예요? 상대방의 장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장을 잡아먹는 게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건 다 똑같아요. 세력의 의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난타전을 펼쳐서 나중에 내가 신의 한 수를 이기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최소한 내가 나의 그 쫄병들 그리고 나의 차, 포, 마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잃고, 그죠? 핵심적으로 핵심 공격을 들어가서 내가 이기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죠? 난타전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한 방 한 방을 한 수 한 수를 굉장히 이렇게 한 수 한 수를 굉장히 신중하게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상대방 장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세력들도요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있는데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건 스타일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방금 체스 얘기를 해드린 거는 스타일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뭐 좀 더 많이 올렸다 내렸다가 뭐 1차 파동 2차 파동 주는 애들이 있고, 뭐 1차에서 그냥 날리는 애들이 있고,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이 흐름, 그죠? 이 전략,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주가의 하락을 멈추게 됩니다. 떨어지던 종목의 주가의 하락이 멈춰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주식을 가만히 두잖아요? 가만히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떨어집니다. 누군가가 드라이브 거는 세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매수세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떨어져요. 왜냐?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0,000원의 어떤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이게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을 타실 거예요. 예를 들어 물을 타시겠지만 그 물을 어디서 타겠어요? 지금 8,000원까지 떨어졌으면 7,500원, 뭐 7,990원, 그죠? 7,980원 이런 데다 걸어 놓는다고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내가 만약에 1억을 샀는데 20%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8,000원이 되는데 8,010원, 8,020원, 8,030원 이렇게 막 잡아먹지 않아요. 개인들은. 기본적으로. 그죠? 한 호가라도 싸게 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8,000원까지 떨어지면 7,990원, 7,980원, 7,960원 이런 데다 걸어 놓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체결되면 좋고 아님 말고 그렇게 매매하는 게 맞아요. 개인들은. 그죠? 근데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쭉 땡겨요. 그냥
갑자기 막 30분, 막 1시간 동안 막 10%, 20%막 땡겨버립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자, 그것도 말씀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멈춰요. 멈췄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누군가가 더 이상 빼지 않는구나. 더 이상 이제 파는 사람이 많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어. 그죠? 여기서는 매수하는 거야, 아닌 거예요? 절대로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건 결과론적인 거거든요. 더 빠질지, 여기서 멈추고 올라갈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 상황에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슬쩍 올라가는 듯 하다가 더 빠지고, 슬쩍 올라가는 듯 하다가 더 빠지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거냐면, 일단은 주가가 멈췄다. 그럼 저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베이스캠프, 1차 베이스캠프가 깔리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놈의 내용을 보고 얘는 조금 재밌을 만한 내용이네 라고 판단이 들면은 관심 종목에 넣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하락을 멈췄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라인을 딱 거봤는데 그 가격 하락을 멈추고 나서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동반이 되죠. 슬슬 거래가 동반이, 이렇게 보시면은 슬슬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 그 가격대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그죠? 그 가격대를 나중에 이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 가격대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올라갈까 말까 이러는 거예요. 저게 왜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가만히 냅두면 사람들이 사지도 팔지도 않습니다. 뭐 어저께 2% 올랐다 오늘 1% 빠지고, 3% 올랐다가 4% 빠지고, 2% 올랐다 1% 빠지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사지도 팔지도 않아요. 그런데 10% 올랐다가 8% 빠지고, 20% 올랐다가 25% 빠지고, 그죠? 8% 올랐다가 막 15% 빠지고, 이러면 팔아요. 기가 막히게 팔아요. 왜냐면 저도 그럼 흔들려요. 그렇게 막 10%, 15%씩 확 출렁거리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렁거립니다. 왜냐? 기준이 없어요. 매매할 때 기준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 오늘 약간 필이 왔어.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날 있잖아. 담대한 날. 오늘 좀 뭔가 담대한 날. 그런 날은 10%, 15% 올라도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뭐 예를 들어 무슨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내 자식이 아빠 힘내세요 막 이랬다거나, 그런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이렇게 담대한 날이 있고, 또 어느 날은 그 부장님한테 더럽게 깨지는 날이 있습니다. 너 일 그따구로 할래? 너 회사 그만두고 싶어? 잘리고 싶어? 이런 날이 있어요. 또 사람마다. 그죠? 그런 날이 있고, 그다음 또 겁나게 자영업자분들도 겁나게 장사가 안 되는 날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은 되게 의기소침해져요, 사람이. 또 의기소침해져 있으면 뭐예요? 또 원래 어저께 10% 15%도 되게 의기양양하게 쳐다봤는데 오늘 막 2% 3% 그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못 견디겠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기준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죠? 팔았다가 샀다가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세력들도 터는 거죠. 모퍼 털듯이. 저 때도 사실은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좀 매매를 잘하면 해도 되는데, 사실 저 자리도 매매를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거래를 동반하면서 갑자기 확 뜰 때가 있어요. 쫙 땡길 때. 자, 저기가 바로 매수 타점인 거예요. 저 자리부터가 나왔다, 요겁니다. 새끼 잡았다.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멈추는 패턴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세히 보면 되는 거예요. 하락의 주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멈춰요. 기본적으로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멈추고 나서 바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엄청난 기간이에요. 저기 멈추고 나서 몇 프로 저 횡보한 기간이 3개월이에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슬슬 요동을 치다가 어떻게 됩니까? 빵 뜰 때 있죠. 저기부터가 이제 매매를 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저 자리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은 승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아래를 다지는 걸 봤기 때문에.
밑에를 단단하게 다지는 걸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아, 저 자리에서 매집이 들어왔고 이제 출발을 하는 신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뭐냐? 어떤 종목도 간에 이 패턴은 똑같습니다. 질문을 하시더라도 저 패턴은 똑같대요. 근데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종목은 뭐 1개월 만에 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뭐 6개월 만에 쏘는 게 있고, 이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패턴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이게 예전에 만든 자료인데 이거 3번전자거든요. 3번전자 하락 멈췄죠. 그죠?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하락 멈췄죠. 거래 동반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고점을 뚫었죠. 이 다음에 안 뚫릴 것 같았던 요 고점 라인을 뚫었습니다. 거래를 더 동반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눌렸죠. 그럼 저 자리가 매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확 뚫고 지나갔죠. 자, 저 자리가 지금 제가 이거 언제 만든 거냐면 작년 11월이 저 자리였거든요. 3번전자. 작년 11월. 잠깐만. 작년 11월이 저 자리였는데, 자, 그러면은 3번전자를 한번 지금 뭐야 그때 11월 때 보고 지금 한번 볼까요? 3번전자. 자, 지난 11월. 자,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자, 요 자리였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확 뚫고, 제가 여기서 아까 여기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확 뚫고 더 많은 거래가 나왔죠. 결국에는 여기 3220원, 30원, 여기를 못 뚫었습니다. 그죠? 1, 2, 3 했는데 못 뚫고, 여기서 4 했는데 못 뚫었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죠? 보세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어디를 칩니까? 아래쪽을 계속 치죠. 아래쪽을 계속 치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때는 한번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쭉 옆으로 오다가 지금 다시 세력이 들어와서 다시 아래쪽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치고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쭉 당겼다가 누르고 쭉 당겼다가 누르고 지금 쭉 당겼다가 이제는 여기서 누르죠. 그죠? 이렇게 패턴이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서 멈추고 있어요? 지금 얘는 1980원 요 자리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박스를 치고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3번전자. 여기서 지금 다시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도 100% 성공하거나 100% 실패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시도했다가 안 되면 떨어지고 시도했다 안 되면 떨어지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격을 딱 특정한 가격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눌러주는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매수 맥점이에요. 맥점. 그죠? 그 안에 내용까지 들어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내용에다가 차트까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디선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용을 들었는데 저런 흐름이 아니라 흘러내리고 있는 흐름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들었다라고 하면 그 종목 매매하면 돼요? 안 돼요? 매매하면 안 돼요. 그 종목은 매매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그 정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그건 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적어도 뭐예요? 하락이 멈춘 상황이어야 되고요. 적어도 하락이 멈춘 상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특정 가격대를 뚫으려고 하는 강한 거래가 한 번쯤은 보였어야 돼요. 한 번쯤은 있어야 돼요.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보지 마세요. 야, 이 종목 간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케이? 그 기준은 세워야 돼요. 그 기준은.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하락하고 아직 하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종목인데 누가 좋다고 얘기하면 그 종목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고 그 종목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십시오. 멈추는 걸 지켜보세요. 지켜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을 동반하는 돌리는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봐도 됩니다. 그때 친구한테 다시 물어보십시오. 그 신호가 나올 때 친구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야, 근데 그 얘기 다시 자세히 한번 해봐. 무슨 얘기야? 라고
라고 매매를 해야지, 떨어지고 있는 놈을 누군가 얘기를 듣고 산다? 절대로 좋은 결과 안 나옵니다. 예, 절대 좋은 결과 안 나오니까 친구하고 의만 상해요. 의만.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저렇게 패턴이 나온다. 떨어지는 게 멈췄을 때, 멈추고 돌릴 때,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내용, 여러분들 뭐 소위 말해서 뭐 정보 매매라고 생각을 하셔갖고 매매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도 적어도 한 번 정도의 강한 거래는 터졌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지 않은 거는, 예, 만약에 그 회사의 사장님이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믿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이 패턴하고 거래량이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모든 지표는 후행입니다. 후행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있고, 이 흐름만 잘 이해하고 있는 뭐 트레이더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 다 의도대로 변경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ADX, OBV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후행성 지표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골든 크로스 같은 거를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20일 2평이 뭐 60일 2평을 뛰어넘었을 때, 뭐 5일 2평이 20일 2평을 뛰어넘었을 때, 근데 이것도 사실 매수 신호, 그러니까 그런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매수가 그 매수 신호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저게 다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금이 풍부하면은 저런 것들을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생성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거래량 없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슬슬 올리면서 거래량 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만, 예? 주가가 제대로 상승하고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돼야 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오케이?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지. 그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된 상태로 주가가 슬슬 올라가면 반대로 말해서 한 방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한 방에 떨어질 가능성. 얼마 전에 우수 AMS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떨어졌던 그런 그림인데, 물론 한 방에 떨어진 게 뭐 한 방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우수 AMS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런 경우죠. 예. 슬슬 올라오는 겁니다. 슬슬 뭐 이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거래가 터지긴 했습니다만, 슬슬 올라오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또 터질 때 보시면 이때가 막 13%, 이때가 막 9%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 많지 않죠? 이때 터졌던 것처럼 올라오지 않죠? 그죠? 이렇게 올라오면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빡 빼는 거예요. 한 방에. 그죠? 이날 하한가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래량이 동반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거래량이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더 빼죠. 막 마이너스 13% 막.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해가지고 눌림목에 잠깐 샀던 사람은 그냥 사자마자 그냥 7,000원대까지 내리 꽂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드캣 바운스 같은 게 나오는데, 기술적 반등이 살짝은 나오는데, 뭐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이 슈퍼 하드 트레이더가 됐을 때 하는 거고, 예, 이런 거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대세 상승으로 가려 그러면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닥에서도 돌리려는 흐름이 나오는 그림이 보인다,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봐야 돼요? 거래량을 보고, 거래량이 동반이 된 건지 아직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된 건지. 그죠? 슬슬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놓친 거 아니야? 저거 친 거 좋다 그랬는데, 저거 괜찮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 어차피 갈놈이면 거래량 한번 터집니다. 제대로 갈놈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노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거래량이냐? 거래량. 아까 제가 말했죠. 세력을 찾아야 된다. 세력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정한 기간에 특정이 몰리는 대량 거래는 개인 투자자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가 으쌰 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약속을 하고 시간을 잡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고 쏴! 하면 준비하세요, 쏘세요 하면 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 때나 막 사가지고 올리는 그런 매매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쏴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물량을 뺏어오겠다 혹은 위아래로 흔들면서 물량을 털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점은 뭐예요? 물량을 터는 것하고 물량을 모아가는 것 둘 다 흔들면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흔들 때를 잘 이용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종목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만 믿고, 그죠? 제가 이렇게 가끔씩 알려드리는 이런 내용들 숙지하시고 종목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